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먼저 서울시 뉴스입니다. 서울시민은 보행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행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을까요? 서울시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인도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가로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총 22개 기관과의 협의 아래 인도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 4월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에 이어 사람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보도혁신 프로젝트 2탄입니다. 우선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이용률이 저조해진 공중전화 부스, 우체통 등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합니다. 또 제각각 난립된 신호등, 가로등, 교통 표지판 및 시설 안내 표지판, 그리고 CCTV는 뉴욕시처럼 한 기둥 아래 모으는 통합형 지주로 전환됩니다. 인도를 온전히 보행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오토바이 차량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 오레곤주와 체코 프라하 등 서울과 비슷한 여건의 도시들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포켓 주차장을 첫 도입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인도 10계명을 발표하고 연말부터 무질서하게 설치 운영 중인 30종류의 110만 가로시설물을 비우고 모으고 낮추고 옮기는 등의 정비 사업을 시행해 서울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보행권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고창군과 함께 용산군 한강공원 거북선 나루터 앞에 2,000제곱미터 규모의 고창 청보리밭을 내년 11월 중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생활 주변 자투리 땅을 활용한 양도시 협력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전북 고창군과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 고창군 우호교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박우정 고창군수가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원순 시장과 만나 양시 간 상생교류 협력 활성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협약 내용은 고창 대표 농작물을 활용한 도시농업 활성화, 고창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확대, 청소년 역사 문화 농촌 체험 활성화, 서울 시민을 위한 맞춤형 귀농 귀촌 학교 운영, 서울 고창 마을 공동체 협력 체제 구축 등입니다. 무엇보다 두 지역의 보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양 지역 간 주민들이 실제 혜택을 받고 우호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을 발굴해 도농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강 청보리밭을 통해 고창군은 청보리 축제를 홍보하고 서울시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여기에 심는 청보리는 고창군이 무상으로 제공하며 걷어들이는 보리는 한강을 찾는 조류들의 먹이로 사용합니다. 다음은 인천 지역 뉴스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인천 수봉공원에서 무공수운자 공적비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6.25 전쟁과 월남전 등에 참전한 용사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무공수운자 공적비가 인천 수봉공원에서 건립됐습니다. 인천시는 8일 수봉공원에서 유정복 시장과 노경수 시의회 의장, 김재호 대한무공수훈자회 인천지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비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높이 10m 규모의 공적비 일식과 무공수훈자 3,561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각비 30, 청동군인상 3점으로 구성됐습니다. 공적비 건립비 3억 6천만 원은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투입해 마련됐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수훈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의지를 다지는 안보의 산교육장이 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 유가족,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에 깊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시대 속 현대사회에서 중국계 사람들인 화교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이웃입니다. 인천시립박물관이 화교의 역사와 그들을 향한 시선을 유물과 사진을 통해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특별전 오래된 이웃 화교를 진행 중입니다. 전시회 일부에서는 한국에 화교가 유입된 과정과 인천 차이나타운의 형성 과정이 유물과 사진으로 나타나 있으며 2부에서는 초기 화교의 이주와 성장 과정, 그리고 그 속에 발생한 갈등과 그들을 향한 시선을 보여줍니다. 또한 3부는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한국과 화교의 인터뷰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본 영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내년 2월 1일까지 펼쳐질 예정인데요. 본 전시가 우리의 가장 오래된 이웃인 화교와 다문화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뉴스입니다. 오산시가 전국 75개 자치구 가운데 2년 연속 청렴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민우선, 시민중심, 시민시작의 시정 철학으로 곽상욱 오산시장의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총 6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과 직원, 학계 시민단체, 지역민 등이 함께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하는데요. 그 결과 오산시가 전국 75개 지자체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청렴도는 외부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현지 점검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권익위에서 매년 실시되는 청렴도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측정 대상자의 명부 오염 행위 등을 철저히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기관에 있는 평가보다는 신뢰도가 크게 높다 하겠습니다. 오산시는 2011년부터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청렴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제도는 시민들이 직접 행정일선에 참여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민생과 관련된 생활 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1년도에 제도를 재정비하고 추진해 현재까지 300여 건의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시정에 반영했는데요. 그 결과 시정에 대한 견제 역할과 더불어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신뢰의 행적을 이루어냈습니다. 또 앞으로는 치유되면 친절해지고 친절하면 청렴해진다는 기조 아래 공직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청렴 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예정인데요. 청렴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5년간의 노력으로 이뤄낸 값진 결과, 청렴 으뜸도시 오산, 전국적인 청렴도시의 귀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국만화 영상진흥원에서 2014 한국만화 스토리작가협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만화가 박기준, 최신호 씨를 비롯해 50여 명이 참석했고 신임 회장으로 최금락 씨가 선임됐습니다. 최 회장은 만화 산업의 장점은 영화나 드라마 산업에 비해 투자 대비 위험도가 지극히 적은 편이고 어떻게 창작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무한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만화 스토리 작가협회는 우리나라에 스토리를 쓰는 작가들이 처음에 한 130명 정도가 모여서 결성을 했고 이후로 계속 이제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은 이제 변화하는 그 스토리텔링 시대에 맞춰서 이번 회기에는 협회 명칭을 스토리텔링으로 바꾸는 것이 어떨까 그런 논의를 지금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화 스토리 작가 협회가 되다 보니까 글 작가만 있고 그림 작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텔링 협회로 해서 그림 작가들도 같이 영입을 해갖고 글 작가와 그림 작가가 어우러지는 그러한 이제 공간 모임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만화는 이제 원소스 이제 멀티 유즈로서 굉장히 그 유망한 종목인데요. 기존의 그 스토리 작가들이 만화 스토리만 쓰는 데서 국한되지 않고 지금은 소설, 영화, 그리고 드라마까지 이제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는
그러한 협회를 만들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건은 스토리 싸움입니다. 보다 탄탄한 스토리를 생성함으로써 다양한 미디어 산업에 주는 파급 효과는 큽니다. 앞으로 스토리 작가 협회가 역사 콘텐츠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며 만화 산업 부흥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광주시 뉴스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첫 1일 시민시장을 선정해 시범 운영했습니다. 첫 번째 1일 시민시장으로 선정된 양서진 씨는 4자녀를 둔 다둥이 엄마로 출산 후 10여 년 만에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한 직장 여성입니다. 양서진 씨는 오전 8시 시청에 출근한 뒤 간부회의에 참석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2015 광주 유대회 준비상황 보고회와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일 시민시장 3명을 선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실전체제로 전환해 성공적인 광주 유대회 개최 준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총 16개 종목 테스트 이벤트를 통해 경기 역량을 사전에 점검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주 유대회 선수촌은 도심 재건축 방식을 채택해 7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장 시설은 국제규격에 현저히 미흡한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양궁장 등 3개 경기장만 신설하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에 활용하는 등 현재 80%가량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 유대회는 오는 2015년 7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광주와 전남북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Y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